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열어서 커피 앱 잔액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 들어있습니까? 3만원, 5만원, 혹시 10만원 넘게 들어있는 분도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 돈이 맞는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특정 브랜드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녹색 로고든 파란 로고든 노란 로고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앱 충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앱에 돈을 미리 넣어두면서 뭔가 똑똑한 소비를 한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포인트가 쌓이고 별이 모이고 어느 날 무료 음료, 쿠폰 하나 딱 날아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여러분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을 위한 건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커피 앱에 5만원을 충전하는 순간 그 5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통장에서 나와서 그 기업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즉시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돈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대신 여러분 앱 화면에 숫자 5만 찍히는 거고 여러분은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진짜 여러분 돈입니까? 법적으로는 선불 충전금이라고 부릅니다. 환불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 돈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돈을 해당 브랜드 매장 외에는 단 한 군데서도 쓸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도 안 되고 다른 카페에서도 안 되고 온라인 쇼핑에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그 브랜드, 그 앱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묶인 돈입니다. 돈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기능은 이미 반쯤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수백만 명의 고객이 앱에 돈을 미리 넣어둡니다. 한 명당 평균 3만원씩만 잡아도 가입 고객이 수백만이면 전체 잔액은 수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 돈이 기업 계좌에 그냥 쌓여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업은 이 돈을 운용합니다. 단기 금융 상품에 넣거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이자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자를 여러분한테 줍니까? 당연히 안 줍니다. 여러분이 기업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심지어 고맙다는 마음으로. 은행에 맡기면 적어도 이자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커피 앱에 넣어두면 이자는커녕 그 돈을 그 브랜드에서만 써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마케팅의 마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별 적립 시스템, 레벨 시스템, 회원 등급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이 구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입니다. 별을 모으면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내가 좀 특별한 고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유지하려면 계속 그 브랜드에서 돈을 써야 합니다. 게임과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음 레벨을 향해 계속 플레이하게 만드는 그 구조 말입니다. 다만 게임은 시간을 씁니다. 커피 앱은 현금을 씁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잔액 소진 심리입니다. 여러분 앱에 지금 1,500원, 2,300원 이렇게 애매하게 남아있는 금액 있으시죠? 이거 그냥 두기가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내 돈이 저기서 낭비되는 것 같고 어떻게든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될 디저트를 추가로 삽니다. 별로 배고프지도 않은데 샌드위치를 집어듭니다. 잔액 털려고 원래 예산보다 더 쓰는 겁니다. 기업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설계한 겁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 충전 단위, 딱 떨어지지 않는 음료 가격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잔액을 애매하게 남기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잔액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설계된 덫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씀하실 분 계십니다. 그래도 나는 어차피 거기서 커피 마실 거고 포인트나 쿠폰으로 실제로 이득 본 적도 있다. 맞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라면 포인트 적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선불 충전입니다. 포인트 적립과 선불 충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포인트는 쓰고 나서 쌓이는 겁니다. 충전은 쓰기 전에 먼저 내는 겁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만 결제하면 내 현금은 항상 내 통장에 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짜 내 돈입니다. 그런데 선불 충전하는 순간 그 돈은 내 통장을 떠납니다. 이자도 없고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오로지 그 앱 안에서만 존재하는 제한된 형태의 돈이 됩니다. 금액은 같아 보이지만 기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현금 흐름의 주도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현금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쌓이면 결국 재정적 자유를 향해 가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5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앱 저 앱 여기저기 충전해두면 어느 순간 20만 원, 30만 원이 각종 앱과 포인트에 흩어져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 돈들이 전부 내 통장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카페 가서 원하는 음료 마시는 거 누가 뭐랍니까? 다만 그 결제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마시고 싶을 때 카드로 그 한 잔만 딱 결제하면 됩니다. 포인트 조금 덜 쌓이면 어떻습니까? 대신 내 현금은 항상 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쓰고 있는 커피 앱 열어보시고 충전 잔액 확인하시고 잔액이 있다면 환불 신청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앱에서 고객센터나 설정 메뉴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돈 다시 내 통장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쓸 때마다 그때그때 결제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현금 흐름 주도권을 여러분 손에 되돌려주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푼돈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면서 큰돈 관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기업이 정교하게 설계한 소비 구조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구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별을 모으는 재미보다 내 현금을 지키는 감각이 훨씬 오래가고 훨씬 실질적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독설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껜 돈 한 푼 안 드는데 제겐 돈이 되는 공식입니다. 눌러주시려면 눌러주시고 아니면 그냥 줘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